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놓쳐서 사고가 크게 납니다. 세무서에서 너 싸게 팔지 말랬지 하면서 정말 아찔한 액수가 찍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3억까지는 싸게 팔아도 문제없다. 그래서 요즘 아무도 증여 안 한다. 매매가 대세다. 3억까지는 싸게 팔아도 증여세를 안 내니까 메이득 이러면서 아주 패기 넘치게 직거래로 저가 양도하고 셀프 신고까지 야무지게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몇 년 있다가 가산세 눈덩이처럼 불어서 세금 폭탄 나오는 사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게 팔았다가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일 없으시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저가 양도가 유리한 상황인지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저가 양도가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일단 이런 경우는 유리한 게 맞습니다. 이걸 실무에서 증여형 저가 양도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저가 양도를 권해서 실행할 때는 증여자, 그러니까 집을 주시는 부모님이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이라서 비과세가 될 때, 특히 시가가 12억 이하일 때예요. 어차피 양도자는 시가로 12억에 팔든 자녀에게 3억 싸게 9억에 팔든 비과세라서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니까요. 자녀는 증여세 안 내고 3억 싸게 사오는 거니까 3억 원을 공짜로 증여받는 효과가 정말 있습니다. 근데요, 부모님께 자산을 싸게 사오는 게 언제나 유리한 건 아니에요. 절세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조삼모사인 사례가 아주 많아요. 지금은 절세했다고 좋아하지만 나중에 그 이상으로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께 싸게 사오면 취득가액이 낮아져서 나중에 자녀분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죠. 특히 양도세와 증여세 사이에 세율 차이가 좀 나요. 증여는 과세표준 5억까지는 20%, 근데 양도는 5억 이하 한계세율이 44%예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10억 구간에 보면요, 증여는 10억 이하는 30%를 적용받고 양도는 49.5%를 적용받아요.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더 고려할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일단 싸게 사면 나중에 결국 이 집을 다시 팔 자녀가 더 불리할 수 있겠는데 이걸 알고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평생 끌고 갈 자산이면 싸게 넘겨줄수록 좋죠. 근데 집이면 대부분 갈아타게 하면서 자산을 늘려가죠. 아이들 학교나 직장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사를 더 자주 하고요. 요즘 신축 좋아하니까 부모님께 사온 집을 오래 갖고 있진 않겠죠. 이런 건 한 분 한 분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싸게 사온 걸 언제 어떻게 매도할지, 다른 증여 계획은 없는지, 혹시나 상속을 앞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사람마다 다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양도보다 증여가 100번 나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최악의 케이스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싸게든 비싸게든 양도하면 절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래된 자산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받은 대금은 또 자녀분들이 나눠 갖는 거죠.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상속세를 낼 때 탈탈 털립니다. 상속세는 양도세처럼 신고 납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결정을 해주는 세금이에요. 모든 상속권을 세무조사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거나 사전 증여가 있다거나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세무서에서 상속인들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살펴보거든요. 그럼 부모 자식 간의 오간돈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양도대금 사전 증여한 거 걸려서 증여세 내고요. 근데 신고를 안 했잖아요. 가산세, 벌금이 두 종류가 붙는데 그게 거의 원래 내야 할 세금만큼 나와요. 그래서 원래 나올 증여세의 거의 2배를 내시고요. 그리고 양도대금은 부모님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서 또 상속세까지 내죠. 현재 양도세 최고세율이 49.5%예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인데요. 이런 식으로 양도를 해버리면 양도대금의 8할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70억, 80억 정도를 나라에 갖다 냅니다. 생각했다가 난리가 나요.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오신 케이스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모으시기만 하셨고 여든이 되시니까 급하신 거죠. 상속세는 무섭다고 하니까 일단 이거 3억까지 싸게 팔아도 된다고 누님이 유튜브에서 보셨대요. 그래서 심지어 직거래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까지 이미 하시고 양도세 신고를 하겠다고 오신 거였어요. 결국 어떻게 했냐? 양도가 없었던 걸로 되돌리고 플랜을 다시 짜드렸어요. 양도세랑 증여세랑 차이만 봐도 2억 넘게 났거든요. 천만
다행인 건 증여와 다르게 양도는 없던 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증여는 또 그렇게 했다가는 처음 준 거 당연히 증여고 돌려준 것도 다시 증여라고 봐서 증여세를 2번 낼 수가 있어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재산 관련한 큰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증여의 단점도 있긴 합니다. 2월 과세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긴 한데요. 2월 과세는 조금 복잡하니까 다음에 따로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자산의 특성과 매도 계획, 가족 상황 같은 걸 두루 따져보면서 종합적으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또 어떨 때는 증여가 낫냐? 오래된 자산, 취득가액이 낮으면 증여가 유리할 확률이 높아요. 물건 특성도 있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자산이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산이 오갈 때 취득세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물의 취득세가 다른데 주택이 아니면 증여취득세율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여러 명이면 증여가 낮죠. 양도세는 자산 하나를 한 명한테 팔든 n분의 1로 쪼개서 팔든 파는 사람, 그러니까 양도자 한 명이 전체 자산을 가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게 상속세랑 비슷하죠. 상속세도 몇 명한테 각기 얼마를 나눠주든 전체 상속 자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증여의 장점은 받은 사람 한 명 한 명별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받은 만큼만 내는 거죠. 그래서 파는 대신 자산을 쪼개서 증여하면 자녀들별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도는 파는 사람이 혼자 내는 세금이잖아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봐서 맞춤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소득이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증여나 부담부 증여 같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요, 유튜브 몇 개 보고 요즘 부모 자녀 간 저가양도가 대세라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가양도가 유리한 상황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저가양도가 답이라는 결론이 나올 때만 실행하자는 겁니다. 증여형 저가 양도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2번째, 자녀분이 자금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싸게 주면서 이건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는 걸 주장하는 거래거든요. 최소한 그걸 가져올 소득이나 자금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세법에 부모 자식 간 거래, 배우자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해버리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행히 추정이라서 실제 그게 아니라고 증명을 하면 거래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과 형식을 일치시켜야 하는 겁니다. 직업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될 테고 사업소득으로 번 돈, 예금한 거 등등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자기 돈이 아니면 사모대출을 받든 신용대출을 받든 전세보증금을 끼고 하는 게 이런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하고요. 이때 그래도 자금이 좀 부족해요. 일단 급한 대로 엄마 론, 아빠 론 안 될까요? 부모님한테 차용증 쓰고 빌린 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국세청이 주시하는 거래거든요. 모든 걸 깔끔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 간에 차용증 많이 쓰고 작은 거래가 오가는데요. 안 돼요. 이건 증여로 볼 빌미를 주는 거라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자금이 진짜 조금 부족한데 그래서 저는 저가양도를 못하나요? 이럴 때는 해당 부분만큼 증여로 돌리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면 취득세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증여로 보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취득세는 지방세거든요. 시청, 군청, 구청 이런 데다 갖다 내는 건데 아직 시군구마다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매매 취득세율이랑 증여 취득세율이랑 차이가 좀 있어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한 뒤에 해야 나중에 또 취득세 포탄을 맞을 일이 없으시니까요.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금이 전부 마련되면 거래 계약서를 쓰시고 거래 금액과 날짜 맞춰서 금융이체도 정확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실거래 신고도 직접 해야 합니다. 또 매매 가격이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죠. 만약에 그 주택이 있는 동네가 조정지역이라고 하면 증빙 서류까지 제대로 갖추셔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나 증빙 서류 같은 걸 대수롭지 않게 받다가는 구청에서 한국부동산원 같은 데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가 양도할 때는 반드시 자녀의 자금이 충분한지 거기에 더해서 형식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지 따져보기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째입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1번, 2번을 다 하고도 이거 안 지키시면 말짱 꽝이거든요. 우와, 3억까지 싸게 팔아도 되는데 여기에만 꽂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놓쳐서 사고가 크게 납니다. 부모님이 저가 양도 하더라도 양도 신고는 시가로 해야 한다. 이걸 별표하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시가 10억짜리를 자녀에게 7억에 팔았다고 하면 부모님은 양도세 신고를 7억에 팔았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억에 팔았는데 왜 7억에
어떻게 양도세 신고를 안 하죠? 자녀와 매매계약서에는 7억,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들어가는 실거래 금액도 7억이지만 양도세 신고서상의 판 금액은 7억이 아니라 10억을 넣으셔야 합니다. 시가 10억을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집은 3억까지, 그리고 10억이 안 되는 집은 시가의 30%까지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억짜리 집은 자녀에게 17억에, 6억짜리 집은 4억 2천에 싸게 팔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받는 자녀 입장, 그러니까 증여세 영역에서 허용하는 30% 룰 때문이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부모님이 낼 양도세, 이걸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양도세는 소득세법에 있는데요. 증여세와 다르게 5% 룰이라 더 팍팍합니다. 시가와 양도대금의 차이가 5% 이상이 나면 세무서에서 너 싸게 팔지 말랬지 하면서 시가로 판 걸로 봐서 양도세를 매깁니다. 애초에 자녀에게 싸게 팔았지만 양도세는 제대로 신고하고 낼게요 하고 자진납세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놓쳐서 1, 2년 지나서 양도세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거기 양도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늦게 냈다고 또 추가 가산세까지 얹어져서 정말 아찔한 액수가 찍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도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시가로 하시라는 거. 이때 시가는 매매 사례 가액일 수도 있고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드물게 공동주택 가격이나 기준시가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뭐 시세 얼마라던데 그거 쓰면 돼요? 아닙니다. 호가랑 시가는 다르고요.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가 아니에요. 세금을 매기는데 자의가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 정해진 것만 시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받는 금액을 처음부터 잘 세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엔 감정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찾아낸 때로는 뭐 적극적으로 세팅한 시가로 양도신고를 하는 거지 3억 또는 30% 낮춘 가격으로 매매하면서 그 가격으로 양도신고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요즘 대세라고 하는 저가 양도 알아봤습니다. 좋은 절세 전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3가지 지키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저가 양도가 정말 유리한 건지 당장 내야 할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는 물론이고 내 상황, 앞으로 계획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자녀가 자금이 있어야 하고 실제 거래 형식을 엄밀하게 갖춰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부모님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서 낸다. 여기까지입니다.